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주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현대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소위 만유인력 이론입니다. 이과생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겠지만 문과생이라 할지라도 이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만유인력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인력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만유인력의 공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공식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느냐? 만유인력은 천년 만년 가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물질만 존재한다면. 만유인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소모돼야 하는데 그게 천년 만년 영원히 생산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식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 제곱이라는 건 거리와 거리를 곱하면 면적이라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량을 곱한다는 공식 속에 있습니다. 질량을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질량에는 서로 더할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질량을 더할 수 있지, 질량을 곱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물리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데 왜 질량을 곱했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만유인력 공식은 수학적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고 뉴턴이 현실에 맞춰서 억지로 만들어낸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식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물질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긴다는 것인데, 별과 별, 저 먼 곳에 있는 별과 별 사이에도 심지어는 우주의 모든 물질끼리 서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별이 매우 먼 곳에 있는 다른 별을 잡아당기려고 그러면은 어떤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유인력을 발사를 한다면은 별의 만유인력이 도착하려면 빛의 속도로 간다가 할지라도 아주 먼 곳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유인력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있지도 않습니다. 만유인력을 작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이 1년 후에 별이 저쪽에 가 있을 걸 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미리 알고 만유인력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별이 그런 계산을 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별과 그 먼 별 사이에 만유인력을 지체 없이 실시간에 거기에 도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빛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더 빠른 속도로 가서 별이 움직이기 전에 그쪽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건 없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보다 빨리 가야 만유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별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 온 우주의 모두 만유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쌓아놔야 됩니다. 가다가 걸려서 맞게. 미리 이동할 장소를 알아서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1년 후에 별이 어디가 있을지 알아서 미리 발사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온 우주에 다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질에서 어떻게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만유인력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만유인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불이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스스로 이것을 느끼고서 이거 모순이 많구나 해서 새로 만들어낸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만유인력이 모순이 있다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구나 해서 만들어낸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도 만유인력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모순투성입니다. 잘못된 이론을 메꾸기 위해서 빵꾸 때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인력은 수학적으로도 성립이 안 됩니다. 만유인력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만유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학에서 원운동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수학에서 똑같은 원운동은 중심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데, 우주 공중에 떠 있는 물체 길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원운동과는 전혀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수학에서 설명하는 원운동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수학 원운동에 맞춰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의 공전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은 가운데서 가만히 멈추고 있고 지구만 돕니다. 만유인력은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무거운 물건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공에 떠 있는 물질은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가한다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줄다리기를 한다면은 땅에서는 아이가 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는 물 위에서 한다면 어른도 아이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자기를 붙들어지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에 있는 태양도 지구 쪽으로 끌려와야 됩니다. 유사한 이론으로 작동하는 원자 구조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같은 운동을 하는데, 전자가 돌 때 원자핵도 같이 움직여줍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어른이 어린아이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어린아이의 팔을 잡고 동글럽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어른이 가운데 서서. 그러면 어른은 가만히 선 채로 아이를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와 함께 돌아야 됩니다. 이걸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는 바깥에서 큰 원을 그리고 돌고, 어른은 안에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서로 상대방을 잡아당기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수학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지만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은 수도 없이 그 외에도 모순이 많습니다. 우주가 생긴 이후에 모든 물질들은 전 우주를 향해서 만유인력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로 계속 만유인력을 발사했다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이고, 에너지가 소모됐으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질은 천년이든 만년이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만유인력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사하면 물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만유인력이 발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메리카에 자주 나타나는 토네이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태풍과는 전혀 다른 바람입니다. 태풍은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매우 넓은 지역에 나타나고 있지만 토네이도는 겨우 반경 몇백 미터 이내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트럭이 하늘로 뜨고 기차가 하늘로 뜨기도 합니다. 이것을 현재 과학자들은 만유인력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 이론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만유인력은 모순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닷물의 간조와 만조가 만유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데 달 따라간다 그러면은 달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조수는 달보다 4시간 늦게 따라갑니다. 왜 또 같이 가지 않고 4시간 늦게 따라갈까요? 과학자들은 이것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만유인력은 거짓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